네, 포커스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돌고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에선 제주에만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같은 법인 자격을 주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에게 생태법인 자격을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건데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됐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태법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진희종 전 제주자치도 감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감사위원하고 이 남방 큰 돌고래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남방 큰 돌고래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예, 뭐 그런 대부분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밀접한 건데 제가 감사위원을 하면서 제주도 도정 전체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이제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제주분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특별자치도의 어떤 그 진단과 비전을 이렇게 탐구하는 어떤 위원회인데 그 활동을 하고 제가 한 2, 3년 이상 어떤 친환경 학교급식 하면서 환경에 대한 어떤 천착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생태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구나.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생태 보호, 그다음 생태 자원을 잘 가꾸고 활용하고 미래 세대에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제주도민들은 사실 남방 큰 돌고래 어떤 눈조깃거리 정도의 관심이 아닌가 좀 상당히 관심이 어떻게 깊다고 보십니까? 관심이 좀 얇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주도 사람들 대부분의 생활을 이렇게 육지에서 하다 보니까 해양 생물이고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좀 부족했을는지 모르지만 해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방 큰 돌고래가 군집을 하기 때문에 상어가 그 남방 큰 돌고래 때문에 해녀 작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해녀의 작업 활동을 보호하는 해양 생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생태법인 자격을 주자고 제안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이게 근본적인 이제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인간의 자연을 이제 보호 대상으로 보는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생태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돌고래의 스스로 자기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자연중심적 자연관을 뛰어넘는 거죠. 상당히 좀 혁신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법인이라서 돌고래한테 사람 자격을 준다? 이게 좀 생소하고 또 국내에서도 처음이고 이게 세계에서도 이 생태법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생소한데 어떻게 돌고래에게 생태법인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근대 사회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사회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인격을 주는데 교회라든가 학교 이런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재단 같은 경우에 법적 지위를 줘야만이 사회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생태법인, 즉 돌고래의 법인격을 주자는 것은 기존의 사단법인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하고 다르게 일종의 특수법인 형태죠. 특수법인 형태로 생태계에 일종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생태법인은 하지만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자격을 준 사례가 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개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는 2017년에 황가누이 강에 일종의 법인격을 부여한 거죠. 그 다음에 강에다가 법적 지위를 준 거예요. 준 거고 그 다음에 하와이 같은 데는 세가 소송권을 준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그 홋카이도의 새에게 법인격을 줘서 재판을 했는데 거기는 인정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법인격을 준 경우도 있고 법인격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남방 큰 돌고래가 사람 자격을 갖게 되는 그러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갖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방 큰 돌고래한테 생태법인 자격을 주려면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새롭게 만들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법에다가 개정을 해서 집어넣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저는 저의 기본 취지는 이거는 단순히 이제 법을 하나 만들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주의적 관점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별법으로라도 이제 법인격을 줘야죠.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민법에도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이 법인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법이 제정돼야 됩니다. 만약에
난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화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예. 그런 자격을 난방 큰 돌고래가 갖게 되면 대규모 해양개발 사업으로 난방 큰 돌고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인 주체가 돼서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부 소송 주체가 되고 안 되고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생태법인이 그런 어떤 갈등 문제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생태법인이 세워지면 이제 그 이해가 충돌할 때, 가치가 충돌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상 풍력 발전도 그렇게 자연 친화적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돌고래도 어쩌면 우리가 생태적으로 보호해야 될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를 충돌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생태법인은 이 가치 충돌에서 기준을 제공하는 겁니다. 생태 그 돌고래들이 서식지는 생존 그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 절대 공간이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이격거리를 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방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생태법인에서는 돌고래 생존권에게 우선권을 주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거죠. 법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방 큰 돌고래가 생태법인이 되면 돌고래 보호 정책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돌고래에 법인격을 준다는 거는 돌고래들이 자기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돼야 된다는 아니겠습니까? 소송권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러면 돌고래와 둘러싼 어떤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문제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돌고래에 위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뭐 관광 형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고래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그 돌고래의 생태적 가치 같은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이 생태법이나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학계 쪽에서는 이 난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두 가지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민법이나 형법, 어떤 입법 기존의 근대 입법 체제의 틀에 있는 분들은 내용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고 뭔 소리냐라고 하는데 환경 철학이나 그다음에 헌법 어떤 그 법 철학하시는 분들은 이건 상당히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일이다. 더더구나 이게 제주도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곳인데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학교 쪽에서? 저는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 문제고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지금 배경 자체가 21세기에 들어가지고 인류 사회 전체의 최대의 핵심 현안이 긴급한 현안이 기후위기 등 생태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난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화 관련 토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뭐 만들든 고치든 정치권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좀 자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국회의 어떤 입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제주 지역구 의원 세 사람이 공동주체로 이 논의했다는 자체가 이 취지에 대해서 좀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난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화 추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어느 정도나 공감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시기가 문제고 절대적으로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기대를 걷는 게 이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인데 지금 기성세대하고 지금 청소년이나 그 밑에 세대들이 제주도 생태계, 지구 생태계에 대한 어떤 그 감수성이 극단적입니다. 상당히 어떤 그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이 기후위기나 생태위기에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어떻든 우리 산업사회에 그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은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동물을 보호한다는 데에서 좀 쉽게 다가가지는 않지만 저는 뭐 제주도가 현재 여러 가지 그 난개발이나 등등 그런 걸로 해서 뭐 쓰레기 문제, 생태계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시일에 공감을 얻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법인화에 공감을 하더라도 관련법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추진 속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생태법인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수준의 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처벌도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담은 법으로 갈 건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제 법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게 핵심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생태법인이라는 어떤 용어나 가치관을 이렇게 확산하는 데는 갈등을 최대한 줄여서 상징적으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생태법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에 일정 정도의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든 이제 의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자인하는 분들이 좀 그다음에 도민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하는 얘기지 않겠는가. 궁극적으로는 저는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포함돼야 된다고. 우선 상징적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조항들을 추가해 나가는 게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어쩌면 이제 속도를 낼 때는 그게 좋고 효과를 낼 때는 이 상징적인 것이 정치적 산물로 끝나면 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방 큰돌고래가 12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게 속도를 천천히 가서 하다 보면 법은 만들어놨는데 남방 큰돌고래가 멸종된 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문제는 그 우리 주치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권자들이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시급한 거는 최소한 이제 서식지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게 서식지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든 이제 제도적 장치, 행정적 지원, 사회적 어떤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남방 큰돌고래 서식지가 대정, 구자, 연안이 주 서식지인데 지금 거기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풍력 사업자라든가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 남방 큰돌고래 생태법이나 논의 자체가 상당히 껄끄럽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이 주민들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제 이렇게 풍력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자연을 일종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만 바라볼 때는 지났다. 이거는 일종의 생태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상당히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연과 인간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이제 좀 관점이 중요하다 보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예전에 까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까치가 이제 문화적으로는 복덩어리다라는 인식 때문에 까치를 인위적으로 인입을 했어요. 오래전에 인입을 한 46마리를 했는데 아시아나항공 취항하면서 했죠. 했는데 지금 한 10만 마리가 돼가지고 그게 상당히 맹독성 조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여러 가지 조류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이것도 그야말로 인간 중심적 자연관의 어떤 오류였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남방 큰돌고래가 생태법인이 된다면 또 보호해야 될 제주의 곶자왈, 지하수 이런 것들도 생태법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생태법인은 일종의 플랫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자연자원, 그다음에 미래 세대가 가져야 될 어떤 생태적 권리만큼이라도 우리는 법적 지위를 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라는 플랫폼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공감대만 갖는다면 이제 조금씩 이 법인 대상을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주도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범을 보이면 이 생태법인 제도가 글로벌의 보편적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법인 자체가 남방 큰돌고래 하나의 생물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제주에 아니면 한국의 전체 자연, 환경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 자산 지정 제도가 나오듯이 제주도에서 시작한 생태법인이 인류사회 전체에 소중한 어떤 생태자원,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생태적 권리를 보호하는 보편적 제도로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욕심을 낸다면 제주도에 뭐 국제사법재판소처럼 국제생태재판소 같은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면 유치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의 뉴질랜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떤 개별적인 사안으로 지정을 했는데 생태 보호하려고 법인처럼 지정을 했는데 그 경우에 논의 과정에 어떤 충돌 같은 건 없었습니까, 거기는? 오래 있었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치관이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면 제주에서도 앞으로가 예상이 되니까.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 크지 않다고 보냐면 제주도의 대부분의 도민들이 제주도의 생태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제주도가 앞으로 개발을 하거나 비전을 설정하는데 생태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제도로 야기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나 아니면 어민들의 피해는 이제 공동체에서 보상을 해야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죠.
저는 뭐 크게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방 큰 돌고래한테 후원자를 지정해서 생태보면하고 네. 그럼 그 후원자한테 어떤 일종의 보조금을 준다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 생각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돌고래의 중요한 서식지, 예. 절대 보호할 서식지에 해상 풍력이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돈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비가 더 들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만두라라고 하려면 예.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야죠. 공동체가 당연히. 그만두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풍력발전 사업을? 명백히 충돌하면 그만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과정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떤 외국의 사례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외국하고 또 교류할 계획도 갖고 계신지요? 있습니다. 예, 뭐 저는 가능한 한 이제 외국의 일종의 예. 고려 생태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생태 관광에 예. 대해서 고래 보호 연구에 대해서 선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호주가 상당히 발전해 있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어떤 축적된 연구 성과 예.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핫핑크 돌핀스가 돌고래 보호 운동을 하는데 예. 그분들이 전문성 그 다음에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예. 어떻든 이제 생태법인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의 원천이 예. 어떻든 좀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예. 이 생태법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 핫핑크 돌피스 같은 환경단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너무 좋아했죠. 예. 너무. 자기네가 이제 그분들이 주로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 예. 지역에서 소통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자기네 활동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예. 그리고 대안까지 만들어준 것도 상당히 고마워하고요. 어떻든 그래서 지난해에 그 도의회에서 예. 해양생물보호 조례도 만드는 데 같이 제가 좀 협조를 했습니다. 예. 이 생태법인 관련 법을 만들 때 제주특별법 밑에 조례로 만들 가능성도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생태법인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입니까? 이게 워낙 뭐 최근에 나온 예. 얘기여가지고 이번에 토론에 우리 자치 그 특별 예. 잔장님이 오셨는데 어떻든 경청하고 그리고 어떻든 뭐 도민들 사이에서 제주도 생태자원이 세계적이다. 그리고 이 생태자원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게 예.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걸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내용을 풍부하게 할 것인지 이게 입법 과정에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건지 예. 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예. 이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이나 추진 과정에 어떤 예상되는 걸림돌이 혹시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감이죠, 공감. 공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야, 그 어떻게 돌고래에 법인격을 주느냐라는 거는 일종의 그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워낙 산업사회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을 도구적으로 봤던 어떤 습성,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다는 게 이건 거의 뭐 혁명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미 서구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많이 정립되어 있고 이제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화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뭐 차근차근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수위에서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느냐. 그게 조례일 수도 있고 특별법 우리가 어떤 개정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어떤 헌법 개정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어떤 이 과정상 여러 가지 난제들 그다음에 갈등 요인들, 어떤 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여러 주체들, 행정, 그다음에 그 돌고래 보호 운동 하시는 분, 시민들, 의회 입법기관들하고 협력을 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야 정당에서 제주도의원 후보 공천 작업이 진행되자 예비 후보들이 매일 수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내놓은 공약일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역 유권자들은 예비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그리 눈길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말뿐인 공약으로 그쳐왔기 때문일 겁니다. 남은 기간 후보 공천과 당선만을 겨냥한 헛 공약이 아니라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공약을 하나만이라도 찾아달라고 예비 후보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네, 포커스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